근데 생각해보면 커피숍이 1층에 있잖아요. 사실 옆집에도 커피숍 있죠. 그 옆집에도 있죠. 한 건물에 그냥 와다다다 다 붙어 있잖아요. 근데 사장님한테 사장님 5,500원 받으세요 라고 하시면 사장님이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5,500원 받을 수 있나요?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 또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5,000원을 받으면 또 그만큼 나의 마진에서 부가세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합리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면 사실 부가세를 거의 한 1년 정도를 몇백만 원을 아끼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절세거든요.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류아라 세무사. 세무법인 엑스퍼트 박상현 세무사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실제 고객님 사연을 좀 들고 왔어요. 같이 읽어보면서 좀 공감도 좀 해드리고 좀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혹시 그 사연 미리 한번 읽어보셨어요? 읽어봤는데 제가 또 잘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상현 세무사님을 네. 믿고 제가 한번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성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3년차 자영업자입니다. 제가 첫 해에는 간이과세자였는데 두 번째 해부터 일반 과세자로 바뀌면서 부가세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부가세 낼 때마다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1년 내내 세금 고지서가 계속 날아옵니다. 세금 내다가 다 끝날 것 같아요. 부가세 절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엑스퍼트 세무사님들 도와주세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세무사님 고객 아닌가요? 그런 고객분들 되게 많죠. 굉장히 이런 고민들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1층에서 사업하시는 자영업자분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커피숍, 뭐 미용실, 최종 소비자와 거래하는 그런 사업자분들이 특히 부가세에 대한 고민 그리고 어려움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1층에서 사업 운영하는 게 좋기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약간 어려움이 또 있는 부분이 있나 봐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최종 소비자들을 만나는 사업이고 결국은 가격에 굉장히 민감한 업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가세에 대한 고민도 좀 더 크신 것 같아요. 사실 첫 번째는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해요. 부가가치세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거예요. 부가세가 뭐냐? 예. 왜 내야 되는 거냐? 부가세가 뭐예요? 라고 여쭤보면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해요.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고객한테 받아서 내는 돈? 뭐 요 정도는 좀 아세요. 거기까지만 아셔도 훌륭한데요. 이게 되게 어려운 개념이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이제 커피숍 사장님께서 이제 커피를 만약에 한 잔 판다라고 하면 결국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누구죠? 이제 소비자겠죠, 손님들. 그러면 그 커피를 마시고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누구죠? 손님이겠죠? 그죠? 네. 저는 그 부가가치라는 게 바로 그 좋아지는 기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좀 느낌이 또 다르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네네. 그래서 내가 커피를 마시고 나의 기분이 좋아졌으니 내가 이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 거죠, 소비자가. 그런 거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결국 커피를 매번 마실 때마다 결국 그 부가가치세를 내기 위해서 매번 세무서에 방문을 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손님들이.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거의 국세 행정이 마비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커피를 제공한 사업주한테 이 부가가치세를 고객한테 미리 받아서 너희들이 1년에 두 번, 한 번 내지 두 번을 좀 대신 내줘 라고 의무를 부여한 거죠. 행정적으로 좀 사업주들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부가세에 대한 개념은 결국 내가 판매하는 이 재화, 그러니까 이 커피 마시는 사람들에게 발생한 그 부가가치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들이 결코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고 소비자들한테 받아서 납부하는 세금이다라는 거죠. 납부만 대신해 그렇죠. 한마디로 이제 커피를 한 잔씩 팔 때마다 사장님들은 그 부가가치세를 이렇게 잘 떼서 모아놨다가 납부를 이제 매번 할 수 없으니까 1년에 이제 한두 번 정해졌을 그렇죠. 때 모아놨던 돈을 그대로 납부만 해주시는 거다라는 맞습니다.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럼 첫 번째 스텝은 이해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두 번째 거 한번 소개해 두 주시죠. 번째 스텝은 부가가치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인지했다면 판매하는 그 커피의 가격을 설정할 때 이 부가가치세를 가격에 반영하는 겁니다. 근데 사장님들이 가끔 보면 우리 커피 5,000원이다 라고 하면 사장님한테 전 물어봐요. 사장님 이 커피 가격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여쭤봐요. 그럼 5,000원이에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고객한테 얼마를 받아야 되죠? 원래는 이제 500원을 더해서 5,500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저희가 부가세가 10%니까. 그런데 사장님들은 고객한테 5,000원 받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부가세 낼 때 내 돈이라고 생각했던 이 부가세가 빠져나가면서 결국 나의 마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부가세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예 사장님들이 처음에 초기에 그 판매 가격을 세팅을 하실 때 그때 부가세를 미리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면 커피숍이 1층에 있잖아요. 사실 옆집에도 커피숍 있죠. 그 옆집에도 있죠. 한 건물에 그냥 와다다다 다 붙어 있잖아요. 근데 사장님한테 사장님 5,500원 받으세요 라고 하시면 사장님이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5,500원 받을 수 있나요?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 또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5,000원을 받으면 또 그만큼 나의 마진에서 부가세가 나가는 거. 그러면은 합리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장님이 최종적으로 납부하는 부가세가 있을 거예요. 그 부가세율만큼만이라도 올리자라는 거죠. 예를 들면 보통 커피숍은 매출의 한 5%에서 6%가 부가가치세로 나가거든요. 보통 통상적으로 한 5,200원, 5,300원 정도만이라도 가격에 반영하면 훨씬 나아지실 거예요. 그게 쉬울까요? 그래도 5,500원보다 좀 낫지 않을까? 그죠, 그렇네요. 그 얘기를 먼저 듣고 들으니까 그 정도는 좀 할 수 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게 사실 창업하시는 분들,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실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미 오픈을 하시고 운영 중이신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판매 가격에 반영을 했다 치고 네. 그 다음엔 또 저희가 세 번째 스텝. 네, 세 번째 스텝. 이렇게 판매 가격에 반영을 했다면 이제 매달 이 부가가치세를 따로 옮겨 놓는 거예요. 아, 부가세를 이제 손님들한테 받았던 그거 모아두는 거를 그렇죠. 어딘가에다 옮겨놔라.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5%를 부가세라고 생각을 했다면 매달 매출의 5%를 세금 통장에다가 떼어 놓는 거죠. 부가세는 특히나 반드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 통장에 꼭 모아놔야지 만약에 내 사업용 통장에 내 개인 통장에 이 부가세가 담겨져 있으면 그냥 급한 대로 막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실제 부가세 낼 때는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 저 실제로 대출 받아서 세금 내시는 분도 봤어요. 네. 혹시 그런 통장은 그냥 뭐 일반 예금 통장 추천하시나요? 따로 추천하시는 게 있을까요? 그거는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편한 통장, 이제 계좌만 분리를 하자라는 네. 취지네요. 그래서 사장님들한테 제가 이 세금 통장 얘기를 말씀드리면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이 마음으로는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사장님들이 이 부가세를 마치 커피숍의 임대료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당연히 나가야 되는 고정비라고 인식을 그렇죠. 하자는 거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사장님들의 제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방법인 거예요. 치유되고 계신 거 네. 맞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짚어봐야 될 게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에서 결국은 뺄 거 빼고 한 5에서 6% 나가는 거니까 반드시 4%에서 5% 공제를 받는 것이 포인트예요. 아, 그쵸. 그럼 네. 그게 돼야 5,500원이 아니라 5,200원, 300원으로 올릴 수 있다는 점. 네, 이게 중요하네요. 사장님들이 흔히 놓치는 부가세 공제 항목이 뭐 핸드폰 요금, 관리비, 뭐 전화 요금, 인터넷 요금, 뭐 정수기 네, 이렇게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들. 다 고정비이면서 공통점이 네. 그냥 계좌이체로 빠져나가는 맞아요. 고정비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식자재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금액들이 또 크고 루틴하고 또 사업자들과 거래하기 때문에 사실 놓치는 경우는 사실 크게 없거든요. 근데 간혹 임대료 세금 계산서를 누락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보통 임대인 분들이 이제 조금 소규모다 보니까 수기로 세금 계산서 발행해 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는 반드시 꼭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발행 요청해가지고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커피숍뿐만이 아니고 뭐 음식점 사장님들한테도 또 포함되는 얘기인데 면세 계산서를 받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과세면은 세금 계산서를 받는데 과세 품목이면, 근데 이제 면세 품목이면 계산서를 받죠. 예를 들어서 계산서 받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우유 같은 것들. 커피숍이니까 우유가 있을 거고, 샐러드 하기 위해서 뭐 야채라든지 가공되지 않은 야채들, 식자재들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유통업자들과 이렇게 거래하실 때는 보통 계산서를 다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식자재를 예를 들어 마트에 가셔가지고 카드로 구입하시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에는 사실 계산서를 받지 않고 카드로 결제하시기 때문에 그 면세 부분에 대한 의제매입세 공제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식자재 마트 가셔가지고 우리 사업 관련된 뭐 식자재를 구입하실 때는 반드시 그냥 현금 이체하고 계산서 요청하셔라
그러면 세금계산서랑 계산서를 구분해서 발행을 그렇죠.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린 계산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제매입세 공제 약 7% 정도를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모든 마트가 그런 요청을 들어주시나요? 조금 그래도 도매를 하는 그런 식자재 마트들은 다 발행해주죠. 그렇게까지 해주시면은 거의 한 4에서 5%는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세무사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4가지 다 살펴봤는데 꿀팁 하나 또 알려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뭘까요? 요거는 이제 보통 창업하실 때 적용되는 얘기인데, 우리가 일반 과세자를 선택할 수도 있고 간이과세자를 선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이나 지역이 아니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신청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간혹 사장님들께서 이제 세무서 가셔가지고 사업자 등록할 때 민원실에 있는 공무원분들께서 일반으로 사업자를 내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이유가 뭐예요? 보통 사업의 승계라든지 사장님이 창업하기 전에 있던 사업자가 일반 과세자였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 조사관님들이 그냥 일반으로 이건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반이 나오는 경우 있거든요. 그게 업종이 다르고 실질적으로 사업 승계가 아닌데도 업종이 같은 경우에 보통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상 사업의 승계는 아니에요. 그냥 자리만 이어받아서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분명히 우리가 신규 창업이고 만약에 최초에 뭔가 매출이 많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면 충분히 소명해서 간이과세자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땐 그럼 사업의 승계가 아닌 거를 저희가 그렇죠.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 부가세를 거의 한 1년 정도를 몇백만 원을 아끼는 거기 때문에 이거 엄청난 절세거든요. 네, 활용하셔야 돼요. 이건 뭐 탈세나 이런 거 불법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우리가 적법하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세무사님, 가끔씩 이제 처음에 개업을 할 때도 간이과세자보다 일반과세자로 내는 게 더 유리한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간이로 그냥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긴 한데 이제 좀 연말에 예를 들어 인테리어를 좀 굉장히 크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사실 매출도 어느 정도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11월, 12월에 창업을 했을 경우에 매출이 월 한 900만 넘어도 7월부터 그 다음 년도 7월부터 일반으로 전환되거든요. 그렇죠. 1년도 안 돼서 전환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부가세, 간이과세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짧단 말이에요. 그렇죠. 해봤자 뭐 한 7개월. 근데 간이로 해서 그 인테리어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못 받는 게 더 커버리는 거죠. 그런 사업자분들은 그냥 애초에 일반으로 하셔가지고 부가세 환급을 그냥 받으시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건 조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이제 딱 판단하셨을 때 인테리어가 많이 들어간다. 근데 내가 조금 이제 연말에 가까웠을 때 개업을 한다라고 하시면 저희 세무부인 엑스퍼트 화성 동탄점 이렇게 제가 한번 오늘 우리 커피숍 사장님 이제 고민을 답변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가세 내실 때 좀 마음 편하게 해드리기 위함이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부가세 절세는 사실 엄청 뭐 뛰어난 방법이 뭐 있진 않거든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줄이기 어려운 세금이 아닐까요? 네, 부가세는 그냥 내가 원래 내야 되는 세금이다라는 인지와 함께 미리미리 좀 준비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포인트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으로 부가세에 대한 부담이 있으셨던 저희 우리 사장님들 마음이 한결 편해지셨나요? 제가 마지막 응원 멘트 하자면 여기 적혀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대표님들이 부가세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그날까지 저희 엑스퍼트 세무사들이 처음부터 다시 해주세요. 대한민국 모든 대표님들이 부가세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그 날까지 저희 세무법인 엑스퍼트가 조력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새로운 사연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사업 운영에 세무 고민이 있으신 사장님들, 대표님들 저희에게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공감해드리고 솔루션을 찾아드릴게요. 지금까지 세무법인 엑스퍼트 류아라 세무사 박상현 세무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